네, 계속해서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16쪽 보시겠습니다. 16쪽도 이제 국장님께서 이제 잘 그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 에코센터에 대해서도 이제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뭐 학충 타당성 조사도 예. 이제 하고 실험 영역도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잘 해주실 걸로 당부드리면서 에코센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22쪽 보겠습니다. 민간 환경 감시단 이촉이 지금 1월로 돼 있거든요. 교육하고 이것이 지금 현재 1월 달에 신행이 돼 있습니까? 저희가 위촉을 새로 지정하신 분하고 추가 지정하고 했고요. 네, 네. 그 명예환감시원 28명을 이제 활동비를 저희가 네. 좀 횟수를 늘렸는데 네. 저희가 당초 올린 것만큼은 이제 그 민간환경감시원들이 요구하는 수준까지는 못 올렸고요. 일부 좀 올렸고 아무튼 이분들이 활동 실적이 이 작년에는 그 포승공단에 이제 기름 뜬 거, 그다음에 축사에서 물 나오는 거, 올해는 이제 팽성 쪽에 무슨 이렇게 쓰레기 적치된 거 뭐 이렇게 실적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대비 효과도 있고 사전 예방 효과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감시단 활동에 지금 보니까 20명으로 돼 있던데 맞습니까? 20명으로 해서 이제 월 3회로 해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가 민간환경감시단은 28명을 이제 위촉 늘렸습니다. 예, 늘려서 예. 그럼 얼마든지 많이 늘려도 지금 현재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하게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이제 선발된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분들이 이제 교육을 받고 거기에 이제 정말 그 실적을 하기 위해서인 건 아니니까 잘 이제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이분들이 그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24쪽 이제 그 낚시 금지 예. 구역을 하고 이제 어느 한 구간을 이제 허용 구역을 허용을 4개를 저희가 해줘서 해줬습니다. 네, 예. 하고 있는데 그 허용을 하고 나서 금지 구역까지 자꾸 이제 확산되는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 방안은 있는지. 저희가 이제 낚시 금지 구역을 지정해서 예. 한 해 운영을 해보니까 단속을 해보니까 이제 그 낚시 금지 구역 안 밖에서 해던 분이 1년에 한 1000여 명이던 게 한 뭐 대폭 줄었습니다. 한 2세배권으로 상당히 줄었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공교롭게 저번 주에 그 오산천 황구지천 때문에 낚시금지구역 취하 때문에 그분들하고 진이면 서탄면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낚시 금지구역을 낚시 허용구역에 평택시가 지원해 주는 게 별로 없다라는 의견이 좀 많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주차장하고 화장실은 해드렸는데 네네. 좀 더 많은 걸 해달라고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은 얘기를 하셨고 저희가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 그랬고 오산천 황구지천 낚시 금지 구역을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기존에 이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단속을 1000여 건 했지만 과태료를 매긴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부분 계도 위주를 해서 이게 네네. 금액이 세서 저희가 그런데 아무튼 올해는 저희가 시범적으로라도 네. 과태료를 좀 부과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좀 부과해서 이게 지금 줄이는 추세인데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또 늘어날 추세가 있기 때문에 네네. 좀 보다 과태료의 부분에 있어서는 강경하게 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민분들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 물론 이제 어느 한 구간을
허용을 해서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에도 힐링도 되고 하나의 그것도 이제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 금지구역까지 확산되겠는데 이제 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테르를 시범적으로라도 이제 해서 철저하게 하겠다 그러는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예. 그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놔서 하는 것도 좋으나 예, 예. 그 해병대들이 굉장히 추진력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병대에서 이러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그분들을 좀 활동을 해서 계몽하고 안 될 때에는 정말 확실하게 그 가태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 방법으로 저희가 그러한 지금 것들을 민간 고민해 보시면 단체도 좋겠다. 단속을 공모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배가 있으신 분들 한해서 네, 네, 저희가 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무튼 이제 철저하게 예, 예. 네, 해주시기를 당부를 바라겠습니다. 생태하천가는 넘어가서 식품정책과에 한 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이제 음식 문화 거리 조성으로 이것이 이제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이죠. 예, 네네. 또한 그 밑에 보면 이제 또 메뉴판 이제 제작 보급도 있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음식 문화 축제는 이제 이거를 이제 정말로 그 보고해 주신 것처럼 이제 대표 축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음식 문화 거리 조성에 있어서는 이제 지금 네, 신청 공모를 이제 받아서 해서 두 군데 네네. 할 예정입니다. 두 예. 군데를 이제 계획을 하셨어요. 네, 이러한 것이 이제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 우리 그 음식 문화 거리 조성하는 데 있어서 국제 음식 문화 거리도 왜냐하면 신장동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어떤 특활구잖아요. 그 신장동 같은 경우는 어떤 중앙신장이나 로데오 거리 어떤 그런 협의체가 많이 있어서 이게 잘 협의를 이뤄서 참 좋겠다. 만약에 이게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좀 더 어떤 그 구도심에 지금 있는 그 슬럼화에서 이러한 음식 문화 거리 조성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대면이 이제 거의 다 끝나니까 주말 같은 날 굉장히 예.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골목골목에도 이러한 예전부터 음식을 굉장히 잘한 곳이 많더라고요. 그곳에 이제 보면은 예. 네. 그런 골목 상권들도 조금 더 이 음식 문화 거리의 어떤 조성을 함에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우리 평택시에서 그 장소도 굉장히 좋겠다. 왜냐하면 국제 문화 어떤 다양한 외국적인 어떤 음식 문화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좋겠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될지 안 하실지는 모르나 예. 굉장히 좀 이런 것들 통해서 처음에 두 군데를 선정을 할 때 신중하게 좀 해서 이것이 좋은 사례가 돼서 예. 많이 선정이 돼서 좀 경제적으로도 음식 문화 거리가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고 네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인근 시군 뭐 수원, 용인, 광주까지 다 네네. 봤는데요. 네네. 일단 특색 있게 하고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골목 상권 항상화에 좀 더 네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두 군데가 이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이제 어떤 메뉴판이나 제작도 예. 디자인도 이쁘게 해서 예, 그렇게 할 같이 예정입니다. 함께 예. 했으면 좀 더 바람직하다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네네 보고해 주신 대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해주실 거를 믿고 질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순현입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국장님이요 가장님들께 감사드리면서요. 제가 질의는 많은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7페이지 보면은 올해 그 환경과 신규 사업이 26건이고 환경 정책과가 10건이라고 예, 맞습니다. 환경 예. 정책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이제 신규 사업이 좀 많은 거잖아요. 예, 예. 여기에 보면은 두 번 시민과 함께하는 녹색도시 푸른 평택 실천 여기에 예. 보면 환경단체에
환경 보전 활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약간 늘렸습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예. 근데 그 결과는 굉장히 좋은가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교육하고 단속하고 있고,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지원하는 게 그 맹꽁이 축제 같은 거는 시민들이 상당히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평택시가 새롭게 이제 그 주민들 하는 사업에 아마 탄소 쪽이 좀 저희가 볼 때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쪽도 이번에 공모사업 받을 때는 좀 주민 실천 사업을 좀 받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활동 보전 활동 지원하는 게 1월에 아마 그 지원을 받는가 봐요. 그러면 저희가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은 저희 시 전체적으로 같이 이거를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몇 지원하는 월달이죠? 단체는 3월 중에 3월 중에 하고 있습니다. 예. 3월 중에 단체를 받는 거예요. 뭐 여기에 대한 예상하는 전년도에 했던 단체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나요? 아니면은 이게 아무래도 유리한 게 실적이 이제 거기 그 평가 요소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이제 자비로 좀 해서 실적을 남기고 그 다음에 신청을 하셔야 이게 좀 저희가 지원하는데 좀 유리합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평택 환경교육센터가 이게 신규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예, 보기에는- 교육센터 준공은 저희가 작년에 했고요. 근데 예. 여기에 환경센터 교육센터에 그 교육에 뭐 참여하는 그 단체들은 몇 단체나 되는지 아니면 그리고 또 그 참여 단체는 어떻게 선정해 갖고 관리를 의원님 하시는지. 이제 올해 저희가 교육센터 공모 사업을 이제 작년에 의회에서 민간 위탁으로 동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예산 편성을 해서 할 예정이고요. 심의위원은 이제 그 우리 시의원님하고 전문가하고 대학 교수님하고 그렇게 할 심의위원을 구성을 해서 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실적이 있거나 아무튼 그거는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이 좀 유리하도록 아무튼 지역이 좀 유리하도록 할 수는 있지만 교육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선발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그러면 뭐 교육 실적도 있지만 그분들의 예. 그 환경에 대한 뭐 자격 부여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건 아직 저희가 이제 세부적인 검토를 안 했는데요. 너무 이걸 강하게 하면 이제 참여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 딴 지역을 봐서 그 중간 수준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교육센터가 운영되는데 교육에만 미치지 않고 예. 그 교육이 실질적으로 밖의 모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나 예. 환경에 대한 뭐 자격증 보유자나 이런 예. 좀 평택에 대해서 특별히 좀 그런 메리트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예,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유용 미생물 EM 예. 주민 보급 사업 이게 보면은 복합기 설치는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나요? EM 복합기 설치를. 지금 어디까지? 우선적으로 그 에코센터, 기육센터에 시범적으로 하나 설치할 거고요. 지금 읍면동에 신청 받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일단 먼저 설치하면 그것도 홍보가 예. 주민들이 아. 동참하도록 해야 되니까 그 홍보 같은 것도 좀 세심하게 해주시고 또 주민들이 너무 많은 홍보를 하면은 주민들이 그냥 넘겨버리니까 주민들이 이해하기 편리하게 그런 예. 관점에서 홍보 좀 많이 해주셨으면 아유,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10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관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 분뇨 공공 처리 시설 이거 가축 분뇨 공공적 분뇨 발생률이 이게 미처리 가축 분뇨가 예. 평택 많은가요? 미처리라기보다는 이제 공공에서 처리하는 비율이 없고요. 저희가 일일 약 그 1,900톤의 축분이 발생됩니다. 이제 경기도로 보면 한 5위권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대부분이 자가로 치거나 이제 뭐 정화조로 치거나 과거에는 이제 퇴비로 만들어서 농지에 많이 초지 환원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지 환원을 하다 보면 비가 오면 또 이게 하천으로 들어오는 악순환이 있었고, 저희 시가 공공처리가 안중에서 한 50톤밖에 현재 없어서 저희가 이제 공공처리 비율을 늘리고자
1단계 이제 축협하고 했고 2단계 또 220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물론 이제 규모가 크신 분들은 자가 처리를 하고 발효기를 놓고 다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세하게 하시는 분들은 자가 처리 설비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축분을 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가 처리 하시는 분들은 자가 처리해서 완벽하게 다 수요가 되나요? 이제 이 시설이 없는 분들은 이제 우리 관내에 축분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갖다가 그걸 부숙을 했다 나가는데요. 이게 이제 뭐 완벽하게 되면 그렇지만 어차피 부숙시킨 거는 농지로 환원되기 때문에 2차 오염이 약간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공공처리 시설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에서 5위 수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예. 저희가 가축 그거에 대한 가축 분뇨가 많은 많이 나는 편입니다. 거죠? 예? 많은 편이죠. 예, 도농복합도시라 이제 도심이 개발되면서 저희가 2017년도에 이제 축산거리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규로는 소 빼고는 아무런 축산도 신규는 들어오질 못합니다. 다만 이제 기존에 있던 것들이 좀 문제인데요. 그리고 이제 지금 들어오는 게 이제 우사하고 젖소만 조금 거리 제한이 풀려서 들어올 수 있고 다른 거는 거의 이제 신규로 못 들어옵니다. 뭐 개나 돼지나 닭은 이제 신규로는 지금 안 들어오고 있어서 민원이 좀 없다고 지금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지금 들어오는 게 양도 한 1,900톤이라 이거에 대한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빨리 정화 처리 사업이 빨리 활성화돼가지고 평택이 예. 깨끗한 도시로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에 1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관 의원님께서 좋은 발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뭐 쓰레기가 코로나 전에는 배달이 많아갖고 예. 좀 많아지고 배달 그 이유는 저는 좀 완화되면서 이게 좀 줄은 것 같아요. 예. 여기 보면 소사벌 카페거리에서 2022년 9월부터 예, 문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시범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는 만족도는 어떤가요? 저희가 이제 문전수거는 원칙은 좀 가급적으로 많이 확대는 안 했는데요. 소사벌 카페거리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하게 큰 청수차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카페에 계신 분들이 먼저 저희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상당히 실적이 좋다고 느꼈고요. 지금 가시면 좀 도심이 그쪽은 깨끗해졌고요. 또 하나 이제 통복시장은 시간을 맞춰서 저희가 수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몇 달 안 됐는데 2월 초에 했는데 지금 거기 오시는 분들하고 그 상인들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다양하게 지역에 맞춰서 문전수거라든가 뭐 시간제 뭐 이런 거를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리고 고덕이나 이런 데는 중심 상업 쓰레기 활성화를 해갖고 일시적으로 차량을 재활용차 모든 차량을 투입을 해서 좀 쓰레기를 대폭 한꺼번에 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올해는 좀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소사벌 카페거리를 눈여겨봤는데 깨끗해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쭤본 거고요. 그 지역 주민들이 협조를 잘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상인회가 있고 같이 협조가 되면 되는데 그런 데가 혈성이 안 되면 저희 시에서 아무리 정책을 피고자 해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이제 협조를 잘해 주시고 많이 지역 주민들이 시 행정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시고 아니요, 저희보다 이제 주민들이 열심히 하셔서 시민 스스로가 좋은 방향을 갖고 나가셔서 이거는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또 제가 좀 늦었지만 2002 깨끗한 경기 만들기에서 예. 시군평가 최우수 대상은 아니더라도 우수상을 받은 거 저희가 축하드리고요. 5천만 원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평택이 자꾸 발전되는 도시로 가면서 이런 환경에 대해서 이런 시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신 거니까 거기에 대한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뒤에 보면은 청소 행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 모색에서 보면은 이게 상하반기 여기 생활 폐기물 수집에서 운반 도급업체 관리 강화가 있어요. 그럼 운반하는 이거 폐기물 수집해 갖고 운반하는 분들도 위반은 하나요? 관리 같은 거가 필요할 정도로?
아니 그러니까 이제 도급 업체가 저희 5개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뭐 많게는 한 150억, 적게는 한 7, 80억 그 한 해 우리 쓰레기 처리 예산의 한 6, 70%가 수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거를 하시면서 끝 마무리가 안 됐다든가 수거를 그러니까 아예 수거를 안 해가는 건 아닌데 제 시간에 수거를 해가나 아니면 거점 장소를 수거를 해고서 그 뒷청소를 좀 깨끗이 해나 하면 주민들하고 불편하게 했나 이런 거를 평가를 해서 저희가 이제 과거에는 인센티브하고 페널티를 줬는데 그게 이제 페널티가 좀 어렵다 그래서 페널티는 안 주고 있고요. 아무튼 평가를 해서 저희가 다음번에 권역 조정할 때 좀 잘하신 분들은 좀 권역 좋은 데를 하고 아무튼 양도 그렇고 아무튼 좀 잘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좀 규제를 좀 할 예정입니다. 그 옆에 그래 밑에 보면은 주민 만족도 평가단 뭐 현장 서류 예, 평가 예. 이런 건데 평가단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면서 예, 현장 그러니까 다, 관리가 예, 다 주민들 위주로 해가지고요. 그 권역별로 해서 이분들이 다 쓰레기 읍면동 실태를 다 파악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도시 만드는데 시민과 함께 하시는 예. 걸 보여서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른 거는 뭐 여기 많이 하셨으니까 13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무인 예, 회수기 설치가 있어요. 예. 지금 올해 올해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제 6대를 예. 설치. 원래 전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는 12대가 예상이었는데 6대로. 예산이 저희가 해다 보니까 네, 조금 소용이 돼가지고 좀 2대가 줄었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그럼 이건 지금 설치 작업 중인 거죠? 아직 뭐 설치는 지금 현재 계약 의뢰 중이고요. 또 설치 장소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그 평택역하고 서정역, 또 읍면동에서는 그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그 인구수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비전 1동, 또 중앙동, 또 안중읍 이렇게 5군데 이렇게 설치 예정입니다. 5군데 설치 하시는 거예요? 네, 각각 한 대씩 2대씩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시범 사업으로 하시는 건데 이게 만약에 호응도가 너무 좋으면 이게 추가로 계속 네네. 설치하실 예정이잖아요. 근데 예. 평택역, 서정역, 뭐 비전 1동 이런 데는 비전 2동도 인구수가 네, 많은데 남부에서는 그러니까 비전 1동, 북부에서는 여기 중앙동, 서부에서는 안중읍 이렇게 일단은 일단 뭐 해봐서 이제 일단 이게 활성화가 돼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애용하면 아무래도 쓰레기도 버리는 분들도 이용을 할 때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인식을 하고 그러니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밑에 보면 폐현수막 재활용 공방 사업이 있어요. 예. 사탄면에서 좀 네네. 지금 서탄면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가끔가다 이렇게 받아보면 예. 폐현수막으로 이것저것 많은 거를 만들고 계시는데 이게 물품이나 제품 이거 만들어 가지고 이게 활용도는 어떻게 대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이제 자원은 이제 서탄면 이제 개발팀에서 이제 그 정비된 현수막을 가지고 이제 재활용을 하는데 이제 컵받침이나 뭐 화분, 뭐 에코백, 뭐 마대자루 등을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주민들한테 일부 이제 나눠드리고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일부 이제 우리가 이제 알뜰 나눔 장터 때 그때 이제 참여해서 약간의 이제 이익금은 좀 어려운 이웃돕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서탄에 하나만 있어서 또 뭐 남부나 서부 지역은 전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시민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루 뭐 연간 예. 40톤 정도의 쓰레기가 나온다고 뭐 폐현수막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읍면동에도 많이 홍보했는데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서탄만뿐만 아니라 좀 더 확대하는 거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에 많이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1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전에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환경 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통한 깨끗한 환경 도시. 깨끗하면 환경이 다 좋긴 좋은데 이게 예. 깨끗하지 못하고 악취가 나기 때문에 환경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 보면은 악취 민원 발생
집중 단속 농가가 우리는 그래도 많이는 되지는 않잖아요. 몇 군데 그 대형 예. 본사나 예. 6시 7시 사이에 발생이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겨울철이라 민원이 요새는 좀 적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겨울철은 냄새가 덜한데요. 여름철에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여름철 특히 이제 비 오거나 이럴 때는 냄새 확산이 좀 더 잘 돼서 상당히 민원이 좀 그 있습니다. 생리적인 현상으로 그 주의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예, 예. 이제 여름철을 다가오고 이제 또 우기가 다가오면은 좀 더 거기에 신경을 써주셔서 점검하는거나 그런 방침을 좀 세심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1페이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예. 체계 구축 이렇게 해갖고 이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게 22년도 화학물질 사고 수가 많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유해 화학물질 사업장으로 등록된 게 그 화학물질 안전원이라고 이제 국가에서 등록을 하는데요. 350개 정도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제 유독물은 뭐 제조하는 업체, 사용하는 업체, 또 이렇게 운반원이나 판매하는 업체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등록이 돼 있습니다. 한 350개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관리하면서 혹시 뭐 안전관리 잘못돼 갖고 사고 나거나 그러는 거는 거의 없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020년부터 그 사고가 난 게 몇 건 있었는데요. 한 6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차량이 한 몇 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관리 소홀로 해서 사고가 몇 건 있었는데요. 하여튼 총 다 해서 6건이 발생됐고 그다음에 차량 운전 그 차량이 3건. 그다음에 미준수 안전기준 미준수가 2건이고요. 그다음에 시설 결함이 1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다 시설은 아니요 보완은 다 된 거죠? 예, 다 수습을 대부분 하고요. 다 보완이 됐습니다. 예, 행정처분이나 고발도 병행을 했습니다. 네, 여기 보면 뭐 화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운영도 있고 뭐 전에 뭐 환경감시단도 이런 거 폐기물 예, 예. 그런 거 있고 그런 거에서 안전관리 소홀이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계속 해주셔가지고 저희 화학사고 대응팀이 생겼습니다. 그 의회에서 많이 화학물질에 대해서 질의도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셔서 다행히 직제도 생겼고 그 전문성 있는 분도 이제 화학 그 전공하신 분을 채용을 해서 좀 더 보다 나은 좀 화학물질 관리 대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방제 물품이나 이런 장비도 저는 충분히 구입해 놓으신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예,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거나 그러면은 빨리빨리 구축을 해놓으시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사고가 없고. 세운 건 바로 네. 예산 다 구입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식품정책과 하나 아까 최선자 의원님이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31페이지 보면 음식물화 거리 조성은 우리 김명승 의원님이 좋은 발의를 해주셔가지고 아마 이거 추진하고 맞습니다. 계시고 여기 보면은 밑에 음식문화 축제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예, 예. 동연대회도 있고 뭐 홍보도 하고 평택 맛집 체험관 등 이런 게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평택의 음식 문화의 다양화를 홍보하는데 혹시 여기에 참석하는 뭐 맛집 체험관이라든지 아니면 요리 경연대회에 참석하시는 분은 그 뒷페이지 34페이지에 보면은 위생 등급제가 좋은 음식점, 모범 음식점 아니면 예, 예. 안심식당 이런 분이 참석하는 게 아니고 평택의 다른 음식점들도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거기에 대한 예. 저기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지. 네, 이제 음식문화 축제에 이제 참여하는 분들은 이제 평택의 나름 이제 맛집이라는 분들을 하고 그다음에 평택의 식품 제조 그 가공업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대기업, 중견기업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 음식 뭐 체험관에 갖고 저희가 좀 이번에는 좀 규모를 좀 확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그 참여하는 음식점들은 저희가 나름 이제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든지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그 가능하면 우리가 위생 등급제 그다음에 모범 식당으로 정해진 식당들을 좀 우선으로 하지만 저희가 개별 접촉이나 신청을 통해서 많은 그 음식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바람은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고 또 시민들 관심도가 높았으면 좋겠고요. 이런 맛집 체험관에 있는 맛집은 평택 맛집은 안심식당이나 모범 음식점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으면 충분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환경원에서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질의를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희 의원님 수고 좀 많으셨습니다. 이관우 의원님, 예, 질의 주시죠. 예, 이관우 의원입니다. 생태하천과 좀 궁금했습니다. 25페이지 보면 우리 안성천 평택지구 통합하천사업 추진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 환경부에서 이거 통합하천사업 그 공모에서 저희 평택시가 선정이 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전국에서 시도 단위별로 하나고요. 환경부에서 이제 국가에서 3개 해가지고 전국 이제 시도 단위별로 많으면 2개나 3개 정도고요. 대부분 이제 시도에 하나씩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예. 사업 내용이 어떤 사업 내용으로 해서 공모가 선정이 됐나요? 저희는 이제 딴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수가 요새 많이 오니까 치수 재난 쪽으로 많이 했고요. 저희는 이제 안성천 자체가 치수 사업이 1단계 사업이다. 2014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치수보다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친수 공간, 습지, 공원,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이 필요하는 뭐 파크 골프라든가 아니면 그런 그 친수 공간 위주로 한 대부분 사업을 했고요. 더군다나 이제 안성천 하류 쪽에 수질 개선 사업하고 친수 공간 사업으로 대부분 사업을 구상을 했습니다. 보니까 뭐 노을 생태 공원을 좀 중심으로 해서 뭐 습지 조성이라든지 예. 선수 주변 그 뭐 여러 놀이 문화공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12월 달에 받은 거죠 이게 우리. 예, 맞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요 문제점에 우리가 앞으로 사업비가 총 853억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600억이 넘어가면 예타도 좀 받아야 예, 되는 예.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것이 우리 정부하고 좀 조율을 국가하고 조율을 그래서 지금 이제 실무 1차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예타가 넘어가는 금액은 2단계 사업으로 넘어간다 그러고 예타 이내 600억 이하 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이제 환경부에서 지원한다 그러는데 2단계 사업이 되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2, 3년이 더 뒤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한 사업 중에 보행교 놓는 게 그 유천 쪽에 있는데 그걸 빼면 한 600억 정도로 맞춰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사업을 좀 신속히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가지고요.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데 만약에 사업을 검토해서 1단계 사업으로 받을 수 있으면 1단계로 바로 내년에 이제 착공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간 변동이 있는 게 이제 그 우리 노을 생태문화공원에 팽성에서 저 이쪽 그 군문교로 넘어오는 교행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그 시민들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간이 보행교라도 이제 이쪽 노을에서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것도 요번 사업에 해서 검토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잘 조율을 하셔갖고 최대한 어느 게 우리 평택시에 유용한지 예. 또 정말 그 예타를 받지 않고 막 1단계로만 추진을 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돼서 시민에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잘 판단하셔갖고 빨리 진행하는 게 저도 좀 좋다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거기서 저는 제 지역구에 있는 그 우리 지산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지금까지 그 진행률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세월이 너무 많이 흐른 이 사업이에요. 지산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다시 한번 좀 궁금해서 좀 엿고 싶습니다. 생태학자 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보상이 이제 2000년 6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보상 협의가 이제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총 필지가 38필지에 7동이 이제 지정물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15필지 보상 협의했고요. 2필지 이제 지정을 했는데 남아 있는 부분이 좀 이렇게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인 걸 봤을 때 58% 정도 보상이 된 상태고요. 지금 저희가 생각한 건 금년도 상반기에 한 9억 1차분 9억 정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금액으로 한번 좀 여쭤봐도 될까요?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남은 금액이 한 얼마 정도 보상비 얼마 정도 좀 지출이 우리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나요? 추가로 될 부분이 이제 그
미협의된 보상 금액이 그 10억 한 3,5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10억 2천 정도 되고요. 지작물은 뭐 저기 금액이 뭐 작습니다. 한 1,200 정도 됩니다. 10억이 적은 돈은 분명히 아닙니다. 적은 돈은 아닌데 그래도 이 사업이 설계서부터 준비 과정이 너무나 오래된 거예요. 이것도 100% 시비로 하는 거 아니죠? 네. 도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비하고 매칭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 지방어청이기 때문에요. 예, 예. 예. 그런데 그런 걸 우리 관계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한다고 했으면은 벌써 진행률이 뭐 우리 뭐 공정률 자체까지도 한 뭐 80-90%좀 달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지금 이게 보상 부분만 해도 몇 년째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현장 답사했고요. 요번에 네. 좀 보고 그 협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용적이라든지 이제 진행하면서 그 가능한 부분 차수 보내 갖고 예, 금년도 상반기에 상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과장님 정말 이번에는 꼭 좀 진행 좀 해주셔서 거기에도 계속 민원이 또 많이 발생이 돼요. 예. 또 봄, 여름 되면은 굉장한 거기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 정비 잘 해주셔서 올해 꼭 진행 좀 해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이관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동안의 질의 및 그 답변을 또 국장님께서 성실히 잘해 주셨는데요. 우리 환경국 소관이 워낙 방대하지 않습니까? 중장기 사업들이 많긴 한데 어떤 사업의 성과가 사실 단기간에 나타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구간별 사업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성과가 나타나야 된다. 6개월은 6개월, 1년이면 1년 내에 어떤 단기 성과는 분명히 의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또 시민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내용도 좋지만은 결과나 성과물 또 진행률, 우리 이관우 의원님 진행 상황을 좀 여쭤보셨는데 진행 사항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수고하셨고요. 식사하시고 하실까요? 네.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중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